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신스입니다. 저번에 11월에 토익 관련해가지고 그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토익 스피킹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토익 스피킹을 이때 처음 접해봤고요. 평상시에 말을 할 영어를 쓸 일도 거의 없었고 해외여행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물론 돈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토익 스피킹을 그래도 따야겠다 싶어가지고 1월 5일부터 1월 19일 날 시험을 쳤으니까 총 2주가량 공부를 했고요. 순 공부 시간을 따져보면 한 10일 내외인 것 같습니다. 보통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기 싫은 날도 있고 약속이 있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속이 그렇게 많은 대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약속은 없었지만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혼자 많이 놀았던 날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저는 그냥 가까운 서점에 가가지고 제일 그냥 이 ETS가 토익 출제사, 토익 주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ETS면 공신력이 있고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책이 ETS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교과서적으로 약간 야매 하나도 없이 진짜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랑은 좀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위주로 공부하진 않았고 유튜브에서 뭐 세임 선생님이나 토커비 뭐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거기서 나왔던 문장 같은 걸 하나하나 캡처해 놓고 그 템플릿을 암기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제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목표는 레벨 7이었는데 레벨 6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6 중에서도 제일 낮은 점수인 130점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서는 저는 레벨 4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망하게 되면 사실 레벨 3, 4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험을 다시 응시할까도 싶었는데 워낙 응시료가 비싸기도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에 그냥 가만히 이 시험 성적 발표 날짜만 기다렸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3월까지 토익 스피킹 레벨 7을 만들어 놔야 돼가지고 다시 시험을 응시하긴 할 거지만 어쨌든 나름 첫 시험 치고는 만족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저도 했기 때문에 2주 안 되는 시간 동안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레벨 6 이상의 점수는 맞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와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었던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킹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별로 자신도 없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에는 못했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를 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우선 파트 1은 다들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6까지 총 6단계로 토익 스피킹을 나뉘는데 파트 1은 읽는 문제잖아요. 그냥 지문을. 그래서 제가 또 어디서 듣기로는 파트 4까지는 그렇게 막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기초를 알아보는 유형이라서. 그래서 파트 1은 뭐 발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상하게만 읽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아니고 못 읽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파트 1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면 공부를 안 해도 되냐면 제가 영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파트 1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Good evening. This is the 11 o'clock Chicago news. In tonight's news broadcast, we will cover the mayoral election campaig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ew city hall, and our city high school's baseball games. But first, let's go to Rachel Carlson for our traffic report. 굉장히 못 읽는데
다시 토익 스피킹 공부를 할 때에도 저는 1번은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1번은 공부하는데 만점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2는 템플릿을 외웠었는데요. 이쪽에 나오겠죠? 템플릿이 어떻게 했냐면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 아니면 indoors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What I noticed first is 땡땡 해서 그다음 동명사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파트 2는 굉장히 단어 암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동작을 설명할 때 단어를 알아야만 동작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 단어를 많이 암기하시고 그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저도 엄청 많이 문제를 풀어봤었던 것 같아요.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토익 스피킹 파트 2라고 치면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3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가 했을 때 문제가 나왔냐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는 언제 공원을 마지막으로 갔니? 그 공원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the last time when you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착안해가지고 답을 말하면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죠. 그냥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총 4번, 5번, 6번 문제가 나오는데 6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6번 문제는 한 2문장 이상을 말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충분히 템플릿을 많이 암기하고 관련된 것을 많이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파트 4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파트 4는 굉장히 쉽습니다. 유형도 정해져 있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전치사만 잘 파악을 하고 가면 되는데 at, on, in 이 세 가지 전치사만 잘 구분을 하시고 문제를 한 5세트 정도 푸신 다음에 그 관련된 템플릿을 외우고 가시면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되는 문제여가지고 파트 4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파트입니다. 근데 듣기가 중요해가지고 듣기를 못 듣게 되면 좀 곤란한데 그 파트 4는 문제가 보이지가 않고 들려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말을 해야 되는데 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그 토익 스피킹 시험장이 혼자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헤드셋을 끼고 여럿이서 동시에 발화를 하는데 가만히 기다렸다가 정말 믿음이 가는 목소리 하나만 이렇게 쉽게 듣고 있다가 똑같이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집중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거 놓쳤다 싶으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뒤에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파트 5, 6가 고득점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요.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트 5는 문제점을 말해준 다음에 문제점을 말해주면 그 문제점을 어떤 템플릿에 적용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이 템플릿을 그대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Hello, this is Kevin calling.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케빈이 제일 발음이 편해서 케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How are you? I just listened to your message and understand that. 그다음 주어 동사로 나오는데 이거를 쉽게 표현해주면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와요. 우리 체육관이 개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문제를 해주면 I just listened to your message and understand that you want to renovate your gym. 이렇게 하면 문제 해석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Don't worry, I think I can help you. Here's are my suggestions 하면 그 다음부터 템플릿을 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Why don't we? 동사, 뭐시기. 그 다음에
How about ing 아니면 I think it is good idea to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네, 템플릿을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정해진 내용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 식당을 오픈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식당에 손님들이 안 온다. 손님이 안 오니까 손님을 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하지만 우리는 뭐 로컬 신문에 광고도 해봤고 인터넷도 이용해봤어 하면 그거에 논외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짜자짝 있으니까 그걸 다 암기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방금 가볍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겁게 좀 어려웠어요 외우는 게. 그래서 파트 5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파트 6는 저는 진짜 시험 칠 때 어렵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뭐 과학의 진보가 미래의 저널리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해서 어그리 디스어그리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보지도 못한 문제여가지고 30초 동안 yes or 뭐 하고 나왔는데 정말 민망해요 그 말을 못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문제에도 끼워 넣을 수 있는 만능 템플릿을 꽤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레벨 6 정도면 그냥 한 문장만 말해도 돼요. 저는 뭐라 했냐면 어쨌든 I 뭐 agree, disagree, that 그러니까 I agree, disagree로 출발한 다음에 그 지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주고 There are two reasons 해가지고 first 해서 뭐라 말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한 두 문장 정도 말하고 한 30초가 남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냥 밝은 척, 당황 안 한 척 했는데 네 못했어요. 어쨌든 꼭 템플릿 암기를 하시기를. 네, 그러니까 이런 책 뭐 유형 같은 거 암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문제 풀고 템플릿만 암기하세요. 템플릿 암기를 하고 가시면 되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뭔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영어를 암기를 잘 안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처음 말하다시피 한 건데 그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모의고사를 시험 한 일주일 전에는 한두 개 정도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꼭 풀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응시료가 77,000원이나 하니까 저렴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시험 칠 때 원하는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2번 시험 치지 마시고요. 토스 레벨 6는 정말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공부 조금만 하시면 템플릿 외워가지고 조금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점수니까 꼭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동작 관련 단어나 아니면 약간 템플릿 같은 거를 좀 정리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메일에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이제 2월 8일날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편은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고급편 리뷰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파이팅! 다음에 봬요.